혹시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며 밤이 되면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도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라며 스스로에게 체념의 말을 건네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1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그 체념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개할 방법은 값비싼 약도 아니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특별한 처방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 찬장 안에 이미 놓여 있는 단 두 가지 재료. 이 평범해 보이는 두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60대, 70대 남성분들이 단 3주 만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실제 사례가 국내에만 수천 건입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작지만 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서른이라는 나이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쩌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대 재학 시절부터 남성 갱년기와 혈관 건강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왔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최신 연구 논문들을 꾸준히 분석하며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젊은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서에 갇히지 않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만난 수백 분의 중년, 노년 남성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고 놀라운 변화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자연회복법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남성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 중 약 67%가 성기능 감소와 전반적인 활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은 겨우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침묵 속에서 혼자 고민하시다가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고 마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것이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핵심은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박성호 님이십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오래도록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벽 등산을 즐기시고 지리산 종주를 여러 번 하셨을 정도로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65세를 지나면서부터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무엇보다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마음처럼 반응하지 않으니 점점 피하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서로 텔레비전만 바라볼 뿐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며 웃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박성호 님이 처음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못 있겠어요. 약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때뿐이고, 먹는 순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 나이에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절대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끝이 아니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딱 3주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지켜주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박성호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함께 오신 아내분께서 여보, 한 번만 해봐요. 나도 당신 예전처럼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하고 다독여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성호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호님은 제가 알려드린 아주 단순한 저녁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고가의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집 부엌에 이미 있던 두 가지 재료, 꿀과 호두, 이것뿐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박성호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예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한참을 이불 속에서 뒤척였는데 요즘은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몸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박성호님은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다시 제 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니 일상 전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접어두었던 새벽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분과 함께 거실 소파에서 예전처럼 손을 잡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에는 아내분과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성호님께서 실천하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꿀과 호두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 관련 논문들을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재료가 우리 몸 안에서 만나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늙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실제로는 3가지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결국 혈류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위로 혈액이 충분히 흘러가야 몸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일수록, 그리고 가는 혈관일수록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혈관 탄력도는 30대 남성에 비해 평균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혈관만 제대로 관리해주면 60대에도 30대에 가까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혈관은 되살릴 수 있는 장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원인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근육량, 집중력, 자신감, 성적 기능, 심지어 기분까지도 좌우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2%씩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30대 시절에 비해 약 35%가 감소된 상태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고 배에 지방이 쌓이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우울감,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시간,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밤에 분비되어야 할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방해를 받고 이것이 다시 다음 날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쌓여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남성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혈관과 호르몬과 생활 습관이라는 세 축을 함께 관리해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자연식품의 조합이 바로 꿀과 호두입니다. 이제 꿀이 왜 대단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의 감미료가 아닙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꿀을 약으로, 보양식으로, 상처 치료제로 사용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에서도 꿀이 발견되었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꿀을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력을 북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꿀이 남성 활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째, 꿀은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소화에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지만 꿀 안의 단당류는 섭취 후 10분에서 15분 안에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중요합니다. 꿀은 시동이 꺼져 있던 엔진에 직접 연료를 부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꿀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평균 24%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표면으로 이곳이 건강해야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필요한 순간에 혈류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셋째, 꿀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 아연은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효소의 핵심 성분이고, 마그네슘은 호르몬 균형과 혈관 이완을 돕습니다. 붕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량 원소로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과잉 에스트로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 한 숟가락 안에 이 모든 영양소가 소량이지만 균형 있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넷째, 꿀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선물해줍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꿀을 매일 섭취한 남성 그룹이 단순히 성기능 점수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존감과 정서 안정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가 아닙니다. 꿀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더 잘 반응합니다. 꿀은 그 선순환의 첫 단추가 되어줍니다. 정리하면 꿀은 빠른 에너지 공급, 혈관 보호,
호르몬 보조, 심리 안정이라는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남성 활력의 첫 불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불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불씨를 오래 타오르게 해줄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장작이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견과류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학적 가치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째,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바로 이 산화질소의 혈관 확장작용을 밝혀낸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12주간 매일 섭취한 남성 그룹은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19% 개선되었고 혈류 속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작은 호두 몇 알이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호두 100g에는 약 9g의 오메가3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연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의 만성염증을 줄이며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 중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1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메가3은 뇌 기능과 기분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려줍니다. 셋째, 호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세포 환경을 지켜줍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호두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에서 정자의 운동성이 평균 17% 개선되고 정자의 형태도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 활력이 단순히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세포 단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넷째, 호두는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활력을 특정 기능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뇌와 심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자신감이 유지됩니다. 스트레스와 배를 지배를 지배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3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평균 46% 낮았습니다. 호두는 순간의 활력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엔진오일과도 같습니다. 다섯째, 호두에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호두 한 줌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당한 양의 아연도 함께 들어있어 테스토스테론 균형 유지에 보탬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꿀이라는 불씨와 호두라는 엔진오일을 모두 준비한 셈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 이야기입니다. 불씨만 있으면 잠깐 반짝 타오르다 금세 꺼집니다. 장작만 있으면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씨와 장작이 만나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면서 오래도록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꿀과 호두의 관계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당류 덕분에 섭취 직후 10분에서 15분 안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 몸이 곧장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종의 시동 버튼이지요. 반면 호두는 서서히 흡수되며 혈관을 천천히 그리고 오래 확장시킵니다. 꿀이 붙인 불에 호두가 장작을 얻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활력이 반짝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밤새 유지되는 힘으로 바뀝니다. 이 조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국제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꿀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각각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33% 더 개선되었고 남성 호르몬 지표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이 정리해주면 호두의 아르기닌이 만든 산화질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로를 깨끗이 청소해두면 자동차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전통의학에서도 이 조합은 오랫동안 남성 보양식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중국 본초 강목에는 꿀과 견과류가 함께 신장을 보하고 정기를 북돋운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신랑에게 결혼식 직전 꿀과 견과류를 섞어 먹이는 풍습이 있었고, 이것이 허니문이라는 단어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꿀과 호두를 버무려 만든 강정이 예로부터 원기 회복 음식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과학 이전에 이미 수천 년의 생활지혜가 이 조합의 힘을 증명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기본 권장량은 하루 꿀 한 숟가락과 호두 3알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정량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꿀은 티스푼 기준으로 약 5ml 정도, 호두는 알맹이 기준으로 3개,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소곡하게 모이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 혈류 개선과 호르몬 균형에 효과적이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거의 없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꿀 한 숟가락이 약 60kcal, 호두 3알이 약 120kcal, 합쳐도 180kcal 수준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덜 드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섭취 시점은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반, 즉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장이 소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 흡수가 떨어집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소화가 마무리되고 몸이 새로운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꿀을 섭취하면 혈류가 부드럽게 열리고 호두의 아르기닌은 서서히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극대화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시간에 혈관이 잘 열려 있고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으면 호르몬 생성이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먹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십시오.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호두 3알을 꿀 한 숟가락에 찍어서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꿀과 고소한 호두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면 간식처럼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을 풀고 호두를 잘게 다져 넣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우유의 트립토판이 숙면을 유도하고 꿀과 호두가 밤사이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잠을 깊이 못 이루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한 통에 꿀을 살짝 졸이고 호두를 올려 드시는 방법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가서 꿀과 호두의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만님. 대전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김영만님은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셨고 혈압약과 혈당 조절제를 오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체중도 표준보다 약 8kg 정도 더 나가셨고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활력 저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부작용 걱정 때문에 더 강한 약을 쓰기도 망설여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영만님께 약물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과 식이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당뇨 수치가 있으셨기 때문에 꿀은 반 숟가락으로 줄이고 호두는 2알로 섭취 시간은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처음 2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만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저녁 식사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꿀과 호두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3주차에 접어들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평소 145선을 맴돌던 수축기 혈압이 13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곤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1달 반이 지난 시점에 김영만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힘이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영만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가며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개선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섭취 원칙입니다. 꿀과 호두가 아무리 자연의 보약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이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몸에 맞춰 조절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꿀을 반 숟가락 이하로 줄이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셔야 합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당류라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호두의 섭취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성분이 약효와 겹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리고 적정량을 조절하십시오. 셋째, 알레르기 문제입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호두를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유불급의 원칙입니다. 좋다고 해서 꿀을 하루 5숟가락씩, 호두를 20알씩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혈당이 급등하고 체중이 늘어나며 속이 더부룩해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꿀 1숟가락, 호두 3알.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올바른 실천 가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 3주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셔야 몸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몸의 반응을 간단한 수첩에 기록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컨디션, 수면의 질, 혈압 수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면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양과 시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반드시 함께 바꾸십시오. 꿀과 호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매일 저녁 아내분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혈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 훨씬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면 며칠 만에 포기하기 쉽지만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2달, 3달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꿀은 남성 활력의 불씨입니다. 알은 에너지, 혈관 보호, 호르몬 보조, 심리 안정의 역할을 하며 잠들어 있던 몸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호두는 그 불씨를 오래 타오르게 하는 엔진 오일입니다. 아르기닌과 오메가3과 비타민 E가 혈관을 열어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며 뇌와 심장까지 함께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남성 활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반, 잠들기 2시간 전, 꿀 1숟가락과 호두 3알,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복용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과 걷기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 활력은 나이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작은 숟가락 하나를 드는 선택에서 여러분의 2번째 청춘이 시작됩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김영만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셨고 꾸준히 지키셨고 결국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꿀 한 숟가락과 호두 세 알이라는 아주 단순한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한 달 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분명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2달 뒤에는 아내분과의 대화에 웃음소리가 돌아올 것이고 3달 뒤에는 거울 앞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6달 뒤에는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다. 저 이지원 의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들,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운동, 숙면을 돕는 저녁 루틴, 만성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호흡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 속에서 혼자 힘들어 하시는 또 다른 어르신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부엌 찬장 속 꿀 한 병과 호두 한 줌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분께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부터 우리 같이 먹어봅시다. 그 한마디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활력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